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왔는데 우리 홍쌤 머리를 아주 깔끔히 커트하셨더라고요. 야, 맨날 저 스타일이야. 원래 이 스타일 아니신가요? 정말 머리가 없어. 좀 더 커트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스타일. 네,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도 또 재정 씨가 또 이렇게 또 친근감 표현하려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 씨 첫 방송 나가고 뭐 주변의 반응 어땠어요? 아, 주변 반응에서 어떻게 너 이런 거 알고 있니?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주셨는데 네. 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홍쌤 또 우리 전쌤 뭐 다 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꾸기 형한테는 배울 게 없나요? 아, 배울 거 많죠. 우리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다 우리 꾸기 형한테 지어내지 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뒤로 지어내지 마. 네, 오늘 없다고 해, 빨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향 저격 오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수산 전문 동원그룹입니다. 아, 유명하죠. 1969년 대한민국의 살 길은 바다에 있다는 신념으로 원양 사업을 시작. 1973년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의 테마 항구에 업계 최초로 해외 기지를 설치. 세네갈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시장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원하면 참치, 참치하면 동원이라고 하듯 수산 가공업의 선두를 달리는 동원은 모기업인 동원산업을 중심으로 수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식품, 건설, 포장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4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 맞네요. 현재는 창업주 김재철 회장의 장남이 금융을, 차남이 식품을 맡아 그룹의 양 기둥 역할을 하면서 향후 2세 경영까지 든든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원그룹에 대한 이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씨는 어떤 게 좀 생각나나요? 네, 저는 동원하면은 동원 F&B라는 식품 네, 쪽, 네. 알고 있고 사실 동원하면 참치죠. 그렇죠. 참치가 가장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응송 학생은요? 네, 이제 학교 다닐 때 동원이라는 친구들 별명은 다 참치였을 정도로 김동원 씨도 별명은 참치였어요. 그렇죠. 이제 뭐 축구 선수 지동원 씨도 있고 네. 이렇게 동원하면 참치, 참치하면 동원인데 혹시 그 덴마크 요구르트 아시나요? 제가 그거 플래시. 고3 때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맛있었어. 그게 조폭 식단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조폭 식단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이제 조폭들이 살 뿌릴 때 많이 드신다고 그런 말이 있군요. 네. 우리 꾸기 형은 참치 좀 많이 드셨나요? 동원 아, 참치?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추석 명절 때 집안 방문할 때 항상 참치가 우선이었는데 세트 이렇게, 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거의 안 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그 추석 명절 때 세트 받은 것 중에서도 고추 참치가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그때 당시 발음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추가 있었어. 그냥 노멀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홍쌤 그렇게 미소를 고추 참치 아니에요, 형님? 그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그래. 자, 그러면 동원그룹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4만 8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역시나 동원하면 참치겠죠. 이 중에 한 2만 8천여 건은 참치라는 연관어였고요. 그 연관어들은 채용, 공개 채용, 동원 F&B, 김세정 양 있잖아요, 구구단에. 네. 이 동원 광고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한 5천 회 정도 재생이 됐는데 김세정 양에 관한 이름이 나왔고 동원 샘물, 동원 산업 등의 키워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나 동원하면 참치로 딱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동원그룹의 채용은 어떻게 될까요, 홍쌤? 동원그룹이 이제 여러분들이 참치만 생각하는데 그룹의 주 사업 영역이 4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수산, 그리고 식품, 그다음에 포장재 쪽도 동원이 아주 강하고요. 그다음에 물류 쪽도 지금 같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채도 보면 정말 다양한 계열사 또 다양한 직군으로 공채가 열렸어요. 그래서 경영 지원 파트, 또 영업, 또 마케팅, 그리고 생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생산 관리하고 생산 지원 파트가 나뉘어져서 이번에 공채가 열렸고요. 또 품질하고 SCM 파트도 열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물류 부분도 이 사업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기술 연구 또 건설, IT, 해외 정말 다양한 직군에서 공채가 열렸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이나 식품 전공했던 친구들이 동원이나 사족 이런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이번에는 동원그룹 관련한 학생들 이야기 듣기 위해서 제가 국민대학교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대학 친구들 얘기 듣고 왔는데요. 네.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동원그룹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안에 칩보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다리를 다 있는 놨어요? 이곳은 네, 다 맞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북악산이 바로 보이는데요. 이 정기가 느껴지시나요? 산 좋고 물 좋은 국민대학교, 인심도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인터뷰 잘 해주실지 제가 오늘도 한번 당당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제 4학년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번이 마지막. 그러면 어디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원 FMB랑 저 약간 CJ도 쓰고 아니, 정말로 한 10군데 쓴 쓰셨어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영학 가면 좀 폭이 넓잖아요. 쓸 수 있는 계열사가 좀 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서 영업 다들 동원을 직군을 다 원해가지고 쓰더라고요. 영업이 다른 직군들보다는 더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률적으로 동원 FMB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선배님들이 많이 동원 FMB를 많이 가셔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그런 도움을 얻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동원 그룹의 많이 이미지가 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또 가면 편하네. 참치캔 동원 딱 하면 참치캔 생각나잖아요. 좀 아무래도 다른 참치 브랜드는 좀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이제 면접도 준비하셔야 될 텐데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요즘 경제신문을 좀 읽으면서 좀 신문 읽는 거 상식이 좋죠.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이 들으신 인재상에 맞춰서 어필 한 번만 해주세요. 채용 담당자분께. 담당자님 제가 이번에 동원 그룹 그 지원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이제 사교성 깊고 이제 솔선수범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채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취업 준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따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진 않고 전 지금 ROTC라고 졸업하면 이제 장교로서 인간 아, 여자. 멋있어요. 여자 네. 전교 메리트가 만약에 있죠. 취업을 하신다면 생각해보신 기업 있으실까요?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쪽에서 많이 선호를 한다고는 들었어요. 동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참치가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 것도 드셔보셨어요? 아마 먹어봤을 텐데 참치하면 그래도 동원이 제일 딱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광고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동원 참치, 조원 참치 이런 게 많이 입에 붙어서 익숙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1학번 김성무입니다. 여기는 자주 오시는 곳인가요? 네, 저는 이제 취업 지원실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첨삭받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국민대 참여하고. 홍쌤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도움이 됐나요? 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저는 처음 써봤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부분 못 갖춘 것들을 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식품 유통하면 네. 저희가 동원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저처럼 타지에서 올라와서 대학생활 하는 대학생들은 제일 저희가 선호하는 음식품이기 때문에 통조림이 근데 왜 본인은 지원을 안 하셨는지. 그 날짜를 확인은 잘 했으면 당연히 아이고. 지원을 했을 건데 자 그 부분은 안타깝네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네, 홍기찬 쌤 이런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치하면 동원 것만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동원 참치 말고 다른 참치가 있나요? 저는 마일드. 동원 참치밖에 안 먹어가지고 사조 참치. CJ. 유명하죠. 아, 있죠. 안심따게 알라스카. 모르세요? 네, 전혀 모르고 전 동원 참치의 광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자, 일단 마지막 학생에게 홍쌤 한마디 해주시죠. 저렇게 날짜를 놓치는 학생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서부터 뜨는 기업들의 특징은 좀 대중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취업 커뮤니티만 들어가게 되면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공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시즌이 끝날 때가 많으니까요. 많은 구직자들이 들어가는 메인 취업 포털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취업 카페라고 얘기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본인의 취업 경력개발센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아침의 시작이 이 세 개 사이트를 쭉 좀 투어하는 거죠. 꼼꼼하게 구직 활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이제 날짜를 몰라서 지원을 못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꼭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동원에는 과연 어떤 소문이 떠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원엔 전설의 마도로스가 있다고 카더라. 예, 우리 창업주 김재철 회장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배를 타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빈 마도로스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 그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원래 뱃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김 회장은 수산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2등 항해사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분께서는 직접적으로 원양어선을 탔어요. 그래서 58년도에 국내 첫 원양어선 지나모의 이제 실습 항해사로 참치잡이 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별명이 뭐 재계의 장보고다. 그다음에 원형업계의 대부다 뭐 이런 식의 별명을 얻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뉴스 보다 보면 좀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그 김재철 회장 그 집무실에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해놓은 지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 좀 섞여 있잖아요. 강대국들의 경쟁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때도 많다. 최근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돌려서 한번 지도를 저도 한번 방송 오기 전에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어떤 부두 역할을 진행하게 되고 일본은 오히려 그런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좀 능동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지도를 봤나 봐요.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정부 부처에도 이제 배포가 된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정말 좀 진취적인 사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기업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9년도에 자본금 한 1,000만 원으로 이제 동원 산업을 창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1년도에 동원 식품을 처음으로 이제 창업하게 되고 그다음에 82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이제 참치 통조림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예전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이력인데 실제로 그 당시 때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많이 싸갖고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참치 통조림이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상국 씨가 이 선물용품 그러니까 수산물을 편안하게 이제 좀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체가 됐죠.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고급화되고 있는 식품 산업의 트렌드 때문에 예전만은 못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최근에 또 김영란법이 동원 입장에서는 사업의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의 범주를 상당히 확장시켰던 게 91년도에 한신증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가 나중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한국밸류자산운용,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산업을 거점으로 사업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켰던 그런 기업가 정신 있는 기업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계열사별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플래닛이 제공한 자료인데요. 동원 F&B 같은 경우가 평균 3,200만 원, 그리고 동원 홈푸드가 2,667만 원, 동원 산업 5,455만 원, 동원 건설 산업 3,626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회사인데 평균 연봉은 3천만 원대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은 32년 동안 그 적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회사라는 점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아닐까 싶고요. 뭐 연봉은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미래 발전성을 봤을 때 충분히 고려하고 입사하면 좋은 회사 같습니다. 그러면 동원그룹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홍쌤? 실제로 아까 얘기가 나왔던 F&B 그 식품 유통 영업으로 취업했던 제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던 이제 사립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점은 한 3점 후반 정도. 그 다음에 토익은 한 800 한 초반. 그리고 이제 6급 정도. 이 정도면 문과치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전공은 이제 경영이니까 그다지 뛰어난 스펙은 아닌데요. 해외 인턴을 미국에서 한번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게 이제 유통 그리고 식품과 좀 관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해가지고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원이 포장재 쪽이 또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원이 테크백 솔루션에 취업했던 제 여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경제 전공이었습니다. 여학생치고는 나이가 좀 많았어요. 27이었는데 학점은 한 3점 후반, 그리고 토익은 한 900 중반. 요 정도 스펙으로 이제 취업이 돼서 영업적으로 취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 학생들 보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고시나 뭐 이렇게 의학전문대학원 뭔가 다른 도전을 하고 여학생들이 취업 시장으로 들어오면 보통 나이가 27 정도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이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너무 위축되지 말고 면접장에 열심히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의 첫 번째 해시태그. 짜잔. 네, 샵 동원 참치 샵 세계 최고입니다. 네. 사실 뭐 동원은 몰라도 우리 뭐 동원 참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원에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참치 통조림인데요. 네. 그 명성이 해외에도 전파돼 명실공히 우리 세계 1위 참치 그 가공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참치의 통조림은 온 국민의 반찬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넘버원 동원 참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쌤? 네, 참치 캔을 판매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재무 설계로 롱런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출시 앞서서 주말마다 이제 전 직원이 서울 근교 등산로에 가서 이제 시식회를 열 정도로 예, 이게 맛이 어떤지 많이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진짜 싫어하겠네요. 주말에 출근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등산. 안 망하는 대신 귀찮게 하네요. 네, 창업 이후에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 아까 말한 대로 뭐 수은도 있었고 했는데 이럴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진짜 단 한 해도 내지 않았을 정도로 탄탄한 회사고요. 2014년에 판매량 50억 캔을 돌파합니다. 이거를 이제 한 줄로 세워놓으면은 지구를 한 10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19.9배 높이.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네. 저도 좀 일조를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세계 참치 최대 브랜드인 스타키스트를 직접 인수를 해서 또 세계적인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참치 어획량이라든지 참치 가공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따로 조리하지 않고 밥에다 얹어서 먹을 수 있는 뭐 예전에도 고추 참치 있었지만 새로운 종류의 또 더 참치라고 해가지고 1인 가구라든지 뭐 이런 또 새로운 소비층을 겨냥해서 새로운 또 신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참치 회사 망할 일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홍쌤, 그 동원은 참치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에요. 뭐 아까 포장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참치에 너무 이미지가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요? 참치라는 제품을 거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장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참치라는 식품의 특징이고 또 제품을 또 효과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그 유통업에 대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김재철 회장 차남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정 부회장 부임하고 나서부터 M&A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아주 대표적인 물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 익스프레스를 지분을 이제 100% 매입을 했고요. 그때 매입가가 한 4,200억 정도의 인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뭐 참치 만드는 식품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장재 같은 경우도 한 5건 정도의 포장재 기업의 인수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저도 그 이력들을 보니까 뭐 베트남이라든가 미국 자본이 갖고 있던 그런 포장재 기업들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참치를 만들면서 배웠던 그런 포장 기술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익혀서 다른 산업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포장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수많은 유통 기업들, 그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참치라는 거점 물류 요소, 그러면은 그 거래선들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참치라는 캐시카우를 이제 활용해서 더 큰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채용 준비, 샵 면접관 트레이닝입니다. 동원그룹은 우리 취준생이 아닌 우리 직원들을 먼저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교육을 시키고 취준생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면접관 트레이닝 좀 약간 생소한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생님? 어떤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채용의 목적과 중요성이라든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심어주고 있고요.
지원자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냥 들었을 때 뭐 이 친구 괜찮네 이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화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이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의 면접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얼마나 질문을 상황에 맞게 날카롭게 잘하는지 인터뷰 롤플레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를 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들이 뭔지 이 상황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좀 더 하면 어떨까 이런 걸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좋은 인재가 동원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취준생들도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좀 미리 알 수도 있고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하나요? 블라인드 채용이 만연화되고 있고 이 면접이라는 건 단순히 채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 누가 어떤 회사 면접장에 갔는데 정말 무슨 뭐 성차별적인 질문을 했다. 네. 안 그러면 뭐 부모님 이력 관련된 질문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 것들이 뭐 인터넷에 회자가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 교육도 있어야 되고 조금은 체계적으로 면접 준비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경우에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사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까 홍쌤 학생 중에도 27살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 나이가 많다기보다는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면접관들 입장에서 무언가 어떤 이 친구가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실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만 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취업이 유리해지는 건 아니지만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을 내가 면접장에서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취업이 되게 힘드니까 구직 활동하는 시간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히려 거짓말로 들리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채워넣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하는 친구도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했냐. 영업이란 직군과 마케팅이라는 직군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평소에 마케팅 쪽에는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혹시 제가 ROTC를 전역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어필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동원그룹에서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여자 문과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무가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케팅 직무 지원할 때는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아까 질문 준 친구가 이제 여성 ROTC라고 네. 얘기했는데 취업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장교는 실무자적인 업무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관리해야 될 사병들이 있고요. 업무를 협업해야 될 부사관들과의 관계도 있고 복잡다양한 의사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참모 장교 이력이 이런 부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될 직무는 압도적으로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하면 마케팅보다는 영업 직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동원그룹의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은송 학생. 그 한때 유행했던 그 애니팡 아십니까? 네, 당연히 알죠. 애니팡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리 사실 채용할 때 좀 우대를 하면 어떤가요? 만약에 제가 지원한 회사가 이제 게임 회사면은 우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인재를 뽑는 것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애니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머리가 좋아야 점수가 높은 게임이 아니라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원그룹에 지원을 한다면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사실 뭐 저희 회사는 바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치 외에 우리 동원이 또 추진해야 될 바다 먹거리가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연어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연어는 간편히 먹기도 좋지만 치매나 그런 건강에 좋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즐겨 먹을 수 있고 또 피부에도 좋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까지 동원이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어를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연어 같은 경우에는 또 CJ에서 지금 또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건어물 사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묵 시장이 한창 핫한데요. 이제 동원도 건어물 시장을 통해서 어묵 시장을 선점하고 또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우리가 다시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 정말 질문의 의도가 궁금했어요. 어떤 왜 애니팡 애니팡? 동원이는 아닌데 실제 면접에 있었던 그러니까 관련 산업에서 예전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씨가 제대로 찝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좀 공부보다는 게임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임을 잘한다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넓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약간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압박을 받았을 때는 좀 선을 긋고 얘기하게 되면 내용 전달이 좀 잘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압박에서 좀 잘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원의 면접장에 가기 전에 CJ라든가 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의 라인업을 미리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에 처했을 때 이미 경쟁사가 런칭한 제품을 얘기해버리게 되면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그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면접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통 매장이나 편의점 매장에 가보면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 대비 동원이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동원의 참치 외적인 다른 제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가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현재 동원의 라인업 중에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좀 극대화돼 있지 않은 제품 하지만 향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얘기하고 그 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나 세부적인 전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동원의 면접장에 가기 전에 동원 기업 분석만 하지 말고 경쟁사들도 같이 분석을 해야 다양한 질문들에 대비할 수 있는 자양분이 풍부해진다. 그거는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원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아 씨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저는 동원그룹이 한국 기업계의 모아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요즘 서류도 많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열정과 도전을 가진 그런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저도 오늘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꿀팁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동원 면접장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보면 뭐 3PL이라든가 공동 물류, 그다음에 뭐 해운 동맹 이야기, 또 콜드 체인 이렇게 그 산업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촛불 집회에 참여한 기억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신문을 보는 구직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주 흡족했는데 신문을 보실 때도 평소 읽지 않았던 친구들이 그 굉장히 두꺼운 신문을 보게 되면 도대체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식품 기업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식품 뉴스만 찾지 말고요. 결국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건 유통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수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런 키워드와 관련되는 뉴스들을 보는 거를 우선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임원분들은 항상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문의 일면이라든가 또 마지막 끝면에 가보면 사설이 실리고요. 그 사설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오피니언들을 정리해내온 컨텐츠들이니까 그 두 가지는 좀 숙지한 상태에서 면접장에 가야 된다는 건 이해하시고 11월이 지금 구직자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면접 시즌인데 방송 열심히 보고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동네 형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공채기간이다 보니까 뭐 저 역시 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곤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네. 취준생 되게 지금 힘들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제가 힘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뭐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네.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역시 바쁘게 지내고 계셨군요. 네. 오늘 지원자는요, GS 리테일에 네, 영업 직무로 네.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렇죠. 이 유통기업인데 이제 GS 슈퍼마켓으로 시작해서 이제 토종 브랜드 편의점 뭐 GS 25시 외에도 네. 뭐 헬스앤뷰티 전문점인 왓슨스 네. 그리고 이제 호텔 전문기업 이 파르나스 호텔을 운영하는 종합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부터 네. 이 GS 그룹으로 편입돼서 2005년 3월달에 이제 GS 리테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GS 리테일의 우리 영업 관리 직무 그리고 필요한 역량 그리고 지원 조건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면사포의 직무기술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뭐 공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직무기술서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이 그 직무 설정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쵸. 1년 정도나 소요가 그쵸, 된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직무 설정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설정에 도움도 드리고 직무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만들어 봤습니다. 또 학생들과 이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진로 설정을 잘 못하고 직무에서 너무 몰라가지고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직무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보다 보면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뭐 저희한테 그냥 아예 정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좀 그래서 이 시간이 좀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직무기술서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희의 바람처럼 직무기술서가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네. 네, GS 리테일 영업관리 직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직무 수행 내용인데요. 이 GS 리테일의 영업관리직 하면 보통 이제 편의점 영업관리직을 그쵸. 맡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맹점, 경영주 점포 운영이나 뭐 판매 촉진을 위한 네, 경영주 교육, 뭐 가맹점 관리 업무, 그래서 상품 관리도 있고 인력 운영도 있고 손익 분석 또는 비용 관리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서요. 네. 저희가 NCS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소통하고 뭐 협상하고 가맹점주와 소통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갈등 관리라든지 그쵸. 네, 리더십이라든지 네.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 그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수리 능력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해야 되는 네. 일단 셈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면 기본적 셈이 되고 이게 손익을 딱 이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를 좀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데이터 분석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수리 네네. 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대부분 이 영업관리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람만 잘 만나면 된다라는 좀 그쵸. 착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숫자에 대한 개념, 손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뭐 일반적인 이런 회계에 대한 지식도 사실 많이 없는 친구들이 꽤 많고 네. 그런 회계가 싫기 때문에 또 영업으로 지원하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지원자들도 꽤 그쵸. 많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하다못해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뭐 이런 책이라도 좀 읽어주면서 좀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업장에 있는 아르바이트 인력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자원 관리 능력, 그쵸. 네, 인적 자원이나 시간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자원 관리 능력도 필요하다고 또 좀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서 계속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 또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관점을 봤을 때 네. 문제 해결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아닐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좀 필요로 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되어집니다. 맞아요. 그 영업점의 영업 관리직이지만 그 점포 하나를 운영하고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경영 지식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필요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한 가지 정도 뽑자면 역시나 이 회사는 뭐 유통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유통 물류 지식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음. 기본적으로 기초적 상식을 좀 요해야지 이걸 갖고 있어야지만이 또 사업을 보는 눈을 또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뭐 법적인 지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이제 가맹점주들과의 그런 계약 관계에 있어서 네.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맹산업이기 때문에 또 가맹산업 특징에 대한 그런 좀 밸류체인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 감독하는 가맹점주들이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게 단순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 그대로 가맹 관계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도 좀 더 갖춰줘야 되겠죠. 네, 맞아요.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지식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직업 기초 능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그런 회계 지식, 네, 수익 그런 지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뭐 추가하자면 좀 마케팅 지식도 좀 많이 요했으면 좋겠는데 뭐 네. 기본적으로 일단 매장이나 어떤 상권 그 자체에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어떤 직무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맞아요. 어떤 마케팅 지식, 어떤 마케팅적 사고 방식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편의점의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게 무슨 데이잖아요. 그쵸. 네, 월마다 매월마다 그런 데이가 네. 있는데 뭐 네. 빼빼로 데이라든지 그런 데이 그런 상품들 그런 네. 기획하는 것도 되게 큰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케팅 지식이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필요 기술로 넘어가서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필요 기술하면 뭐 굉장히 영업 관리가 무슨 기술자냐고 이렇게 또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어떠한 툴을 좀 잘 다룬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G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러한 뭐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상품 발주라든지 주문에 대한 뭐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회사 보안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외부에 이렇게 알리거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제한되어 있는 건 맞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ERP라든지 뭐 ERP 물류, ERP 생산, 그다음에 뭐 ERP 인사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이 있다면 좀 더 업무 환경을 좀 더 능숙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떤 프로모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직접 현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유통 물류 지식이나 마케팅 회계 전반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좀 필요한 어떤 프로모션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 기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 정도는 좀 더 저는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권에 맞는 전략이나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이 부분에서 필요 기술에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뭐 데이터를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데이터 자료 관리나 분석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협상 능력, 네. 그런 협상, 커뮤니케이션,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협상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직무 수행 태도는 일단 뭐 서비스 분야에서 그 고객들을 직접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가맹점주도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를 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 네. 네네. 그다음에 이쪽 계통도 좀 인터뷰를 많이 해보게 되면은 학습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유통 환경도 바뀌고 네. 매장 환경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못 따라오는 직원들이 많다. 그 부분에서 회사의 지침이나 계속 바뀌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습득하고 빨리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 뭐 지금 뭐 이 편의점 업계 어떤 회장님께서 가장 이제 직원들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습 능력을 갖고 있냐 없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특히 편의점 사업의 영업 관리 담당자라면 좀 성실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될 이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은 업장이 많다라는 것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재고가 다 있는 건지 포스랑 뭐 기본적으로 재고가 맞는 건지. 근데 끊임없이 이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대형 사고로 좀 터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한 번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끊임없이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면서 좀 점검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 우리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꼼꼼한 성격, 네, 이런 것도 들어갈 그렇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리고 외부 그 방문도 많고 또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또 저희가 또 실적을 중요시하잖아요. 수익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네, 그런 네. 성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면사포에서 준비한 직무기술서
GS 리테일의 직무 기술서를 봤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회사마다 또 공통점이 좀 있겠지만은 네. 직무 중심의 자소서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유통업계는 아무래도 좀 힘들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자 실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입사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입사하지 않게 되면 입사 후에 조금만 어려워도 그만둬버리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 구직자들이 많이 지원해서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입사 후에 뭐 조기 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이미지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편의점 영업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해당 부분의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향후 입사 후에 내 강점을 발휘해서 충분히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오래 버티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GS 같은 경우는 좀 한 가지 또 많은 학생들이 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일단 서류가 통과됩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막 GS 리테일 합격하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 봤을 때는 저 다 통과되는 건데 라는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 네. 또 GS 리테일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통과 후에 인성검사를 보고 인성검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에 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소서 평가를 좀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학생들이 그런 서류를 쓰는 데 있어서 인재생과 너무 반하는 이야기를 쓴다든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쓴다든지 하다 보면은 네. 해당 분야하고 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것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제가 좀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GS 리테일을 쓸 때 보통은 대문자로 GS 리테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소문자로 GS 리테일 쓰게 되면 또 가차없이 떨어진다는 것도 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작은 부분,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분이죠. 네, 그렇죠. 회사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게 음. 사실은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걸 잘 네.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실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 지원하는데 현대라고만 써버리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현대차를 지원하면서 현대그룹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거 네. 잘못된 표현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동차 그룹인데. 예, 아,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은 학생들은 당연히 그 기업이 그 기업 다 형제 뭐 다 같은 회사 아니냐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회사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되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회사명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네. 회사에서 그 창업가가 만들어놓은 그 인재상, 창업 정신 있잖아요. 경영 네. 철학 이런 것들을 그 나름대로 해석하고 쓰게 되면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꼭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회사가 정의한 바대로 네, 이해를 하고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GS 리테일 영업 관리직에 지원하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S 리테일 영업관리직에 지원하게 된 지원자 김하준입니다. GS 리테일은 언제나 새로운 제품들로 저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왔네요. 지금부터 가면 갈수록 왜 신선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GS 리테일에 꼭 필요한 인재인지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로. 네. 첫째, 옷을 또 직무에 대해 갈아입었어요.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신문 스크랩, 관련 잡지 등을 통해서 글씨는 좀 직무에 못쓰네요. 대해 그죠? 좀 더 네, 깊이 이건 있게 좀 글씨 이해하고 신경 썼으면 그죠? 좋겠네요. 글씨 예쁘게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를 통해 실제 직무에 임할 때 세심한 시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또한 영업관리 실무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수료하며 구체적으로 영업관리자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친화력이 글씨가 좀 뛰어나고 나아졌네요. 인간관계에 있어 세심합니다. 뭐 인간미는 있네.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고 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좀 왠지 굉장히 마음에 동아리 들어요. 활동,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저의 성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료, 선배, 또 제가 담당할 가맹점주님들과 신뢰관계를 맺고 주어진 목표를 향해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지니겠습니다. 등산, 조깅 등
스스로를 극복하는 운동을 이런 거 참 좋아해왔는데 기업의 임원들이나 돌이켜 관리자분들 생각해보니 좋아하잖아요. 저는 제 자신의 등산, 한계를 별로 안 깨어나가는 좋아하기 데서 때문에 성취감과 좋아합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유통업계에서 이러한 저의 성향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세 가지 장점을 통해서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는 GS 리테일의 영업 관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고 싶네요.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박수가 나오네요. 저 배경이 지금 스터디 룸 같거든요. 네. 지금 혼자 그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것 같고 지금 계속 인사하는 모습 처음이나 끝이나 네, 정성 들이는 게 참 뭔가 마음에 내용도 드네요. 굉장히 사실은 좋았고요. 그 뭔가 좀 이 시간 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빠져들면서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되게 잘하면 네. 만나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저는 맞아요. 이 느낌이 기대치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높아져서. 좋겠어요. 네네. 저도요. 영상만 보면은 합격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왜냐면 아까 인상 제가 뭐 인간적인 매력 이런 걸 얘기했는데 네. 이런 거 좀 타고나는 거라서 참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원성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더 대인관계 측면 아까 본인도 강조를 좀 했지만 그런 네.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되게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내가 느껴지는 게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은 물론 지금보다 말을 조금만 더 빨리 하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건 전달하는 입장에서 자기 소개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천천히 듣는 게 더 이렇게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아까 카메라 각도도 그렇고 뭐 굉장히 제 스타일인데 일단 봐야겠습니다. 아, 네. 지금 두 분께서 막 저 굉장히 흡족합니다. 가운데 있는데 계속 고백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제 스타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미지가 딱 봤는데 좋고요. 일단 그 목소리에 힘이 있다 보니까 뭔가 협상 능력이나 가맹점주를 만났을 때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순서가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 지식,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근성. 그 우리가 공통 역량이나 이런 수행 태도를 먼저 얘기했을 때 약간은 좀 부족함이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서를 잘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그럼 바로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요. 그 자격사항에 유통관리사, 그 세일즈 매니저, 뭐 CS 리더스 관리사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 분야의 자격증을 지금 고루고루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학생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 개 좀 관심을 갖고 좀 취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GS 리테일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요. 5개가 있는데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각 항목당 400자 분량으로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열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제 질문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부동의 1위 브랜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수익성 있는 전략으로 하고 싶다. 이거 무엇이냐, 생각은 해봤냐 이런 거 면접에서 물어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직접 그 점주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에서 호감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직접 그 점주님들을 만나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뭐 지향점에 대해서 깨달았다. 네, 정말 그 열정, 일에 대한 열정을 좀 나타내는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당 지원자는 평가자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고 좀 그 부분을 좀 파고드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열정에 대하여 요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이 열정? 내가 열심히 한 거 물어보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항목은 지원 동기 항목이기 때문에 네. 열정은 유통 내지 영업 관리와 관련된 직무에 대한 열정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네. 이 친구는 이제 뭐 주변 분에게 물어봤다. 그다음에 신문과 유통 잡지를 통해서 뭐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제 기대치에는 사실은 조금 못 미쳐요. 네, 까다로우시다고 우리 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짧은 글자 수에 어떻게 그걸 다 넣겠느냐라고 하면 또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이해하는데 내가 뭔가 더 노력했다 이런 느낌 아니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영업 관리를 잘하려고 내가 이걸 해냈다 이렇게 써야 사실은
열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식의 표현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밖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 면접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 이제 프리미엄 가성비나 가치 소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좀 저런 부분도 좀 이제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건지 저런 부분들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저런 부분들도 한번 면접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성장 과정과 학교 생활인데요. 지금 통신사 텔레마케팅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 그리고 인턴 시절 그 경험 두 가지를 썼네요. 네. 일단 직무와 관련된 거를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거는 두 번째 줄에 그들의 필요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가. 이걸 이제 지금 3인칭으로 쓰는 것도 좋지 않지만 사실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한다 그래놓고 고객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거 혹은 고객이 필요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친구의 표현법 중에서 내가 이제 좀 선배들과 면담과 벤치마크 등의 부족 점을 깨달았다. 네. 저는 이런 표현법들은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뭐 잘했다라고 많이 쓰는데 이 친구는 뭐 자기의 부족했던 부분을 드러내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이렇게 했다고 한 부분 좋고요. 네. 다만 현실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몇 달 후 실적이 2배 이상 올랐다. 2배. 네. 이 2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단어인지를 아니면 정말 2배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보통 영업하면서 실적이 2배 이상 오르는 경우 사실 거의 없거든요.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아마도 약간 시작점에서 하다 보면은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근데 통신사 텔레마케팅 영업 업무라는 게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이미 사업의 성숙도가 이미 굉장히 성숙된 사업이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렸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이 부분 이따가 제가 집요하게 물어가 정말 2배인지를 네.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2배가 아니까 정말 두렵네요. 맞아요. 성과를 적어준 거는 좋은데 그 성과를 정말 증명할 수 있느냐 이제 또 질문들이 많이 있겠죠. 좀 약간 이제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자면 마케팅 인턴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 방법을 길렀다, 고객 연령대 유입 시간대를 분석해 그에 맞는 광고를 고민했다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좀 더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또한 한 다음에 전혀 또 다른 뭐 학습을 했던 교육받은 얘기를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좀 매듭짓는 게 좋지 않을까. 짧은 공간 안에 2개를 얻는 건 약간 다소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성과를 딱 보여주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고민했다. 사실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떠한 좋은 행동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향후에 반복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성과가 명확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이 친구가 이런 수준이구나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그냥 고민했습니다. 재고를 관리하겠습니다. 실습을 수행했습니다. 그걸로는 이 친구의 수준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정직함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더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돌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직함을 인정받아서 팀장님이 아르바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급여를 2배로 인상을 해준 그런 이야기를 줘요. 네, 그 2배 정말 화가 나시죠? 아까부터 2배를.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2배까지 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문제는 직업윤리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 소재보다도 우리 지원자가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는 게 더 이 문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원자가 이 소재를 갖고 쓴다면 직업윤리에서 이제 말 그대로 부정이나 아니면 이러한 좀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그 규정을 지킨 사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좀 잘못된 규정 혹은 잘못된 방법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떠한
좀 제도적인 아니면 뭐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렇게 좀 또 조직에 좀 기여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난 이거 안 받았다, 내 돈 안 받았다 이걸 갖고 얘기하기엔 좀 너무 또 소소해 보여요. 저 여기에서도 많이 물어보겠죠. 그때 급여는 당시 얼마였는지 그 2배 계산해 보면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2배 받았냐? 2배란 말을 좀 많이 쓰네요. 네, 2배. 예. 이제 자소서 컨설팅까지 마쳤는데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뭐 잘 쓴 근래에 들어서 잘 쓴 지원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 짧은 공간에 이 정도를 쓰기가 담아내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되게 길게 쓴 거에 익숙해져고 길게 쓴 거에서 다시 글자 수를 줄이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문맥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회사에 맞춰서 성실하게 좀 썼다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류를 보면서 질문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질문들을 하실 예정이신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일단은 뭐 어차피 소재도 굉장히 좋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영업 관리와 관련된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자소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팩트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질문보다는 특정 질문과 관련해서 이 지원자의 신뢰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동대형님의 그 예상 포인트, 질문 포인트 생각나요. 그 2배, 그렇죠? 정말 2배 맞냐? 그 관련해서 질문하실 것 같아요. 학생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간 지금 OFC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포부는 거의 약간 MD 중심으로 좀 나와 있어서 사실은 회사에서 내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뭐 MD팀에 갈 수도 있고 마케팅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치 않는 직무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본인이 그런 MD나 이런 쪽에서 TO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은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자소서 중심으로 보면 뭐 이렇게 질문할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뭐 이게 너무 이제 줄거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경험 중에서 정말 사실인지 여부 그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적극적으로 수행한 태도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준 씨,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모의 면접 시작해 볼까요? 네.